1단원 집합 개념 열기를 시작합니다. 집합이란 명확한 기준에 의하여 주어진 서로 다른 대상들이 모여 이루는 새로운 대상이다. 어떤 대상이 집합에 속하는지 여부는 명확해야 하며 집합에는 순서나 연산 따위의 구조가 주어지지 않는다. 거의 모든 수학 이론을 전개하는 토대로 삼을 수 있다. 현대 수학 안에서 수, 관계, 함수 등과 같은 수학적인 것들이 집합을 사용하여 정의되기 때문이다. 집합은 다른 수학들에 비해서 수학의 영역에 비해서 비교적 늦은 시간에 출발을 했고 역사가 짧습니다. 하지만 다른 여러 수학 영역에서 다른 수학 이론을 전개하고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거의 모든 단원의 다른 영역과 융합해서 집합으로 표현되고 나타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합을 이해하고 집합을 응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대단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집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 칸토어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칸토어는 집합 사이의 1대1 대응의 중요성을 확립하고 자연수보다 실수가 훨씬 많음을 증명하였다. 칸토어는 무한집합에도 그 크기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칸토어는 알레프란 용어를 통해서 무한의 농도를 설명하였습니다. 즉 무한에도 똑같은 무한이 아니라 각기 다른 무한, 다른 크기의 무한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죠. 칸토어는 말하기를 자연수의 무한과 실수의 무한이 다르다, 크기가 다르다, 즉 농도가 다르다, 알레프가 다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칸토어의 혁신은 무한을 세는 방법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무한이 있다는 것을 밝혀낸 것이죠. 그리고 1대1 대응을 이용해서 무한을 셌습니다. 셀 수 있는 무한 중 가장 작은 것을 알레프 제로로 표시하였고요. 그 알레프 제로에 해당하는 가장 작은 무한을 자연수와 1대1 대응할 수 있는 무한으로 정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체와 부분은 같다. 자연수와 짝수의 개수는 같다. 이 두 명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명제는 참일 수 있습니다. 전체와 부분은 같을 수 있고요. 자연수와 짝수의 개수는 같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바로 1대1 대응에 의해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연수, 짝수 하나씩 대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1대1 대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1대1 대응에 의하면 단 하나의 원소도 빠짐없이 모두가 연결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짝수와 자연수의 개수는 같습니다. 하지만 자연수 전체의 집합과 실수 전체의 집합은 크기가 다릅니다. 자연수 전체의 집합과 실수 전체의 집합은 그 크기가 다르죠. 왜냐하면 실수는 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연수는 셀 수 있는 반면 실수는 셀 수가 없죠. 어떤 두 실수를 놓더라도 그 사이에 들어가는 실수를 우리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즉 1대1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자연수와 1대1 대응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는 자연수보다 그 크기가 큽니다. 또 길이가 다른 두 선분에 들어있는 점의 개수는 같다. 어떤가요? 길이가 다른 두 선분이 있습니다. 선분은 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두 선분에 들어있는 점의 개수는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같습니다. 이와 같이 두 선분의 끝점을 이어서 만나는 점, 이 점 한 점을 고려해 봅시다. 이 점으로부터 이와 같은 선을 쭉 이어나가다 보면 어떤가요? 짧은 선분의 이 점과 긴 선분의 이 점, 짧은 선분의 점과 긴 선분의 점 모두 1대1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따라서 길이가 다른 두 선분에 들어있는 점의 개수는 같습니다. 직선과 평면에 들어있는 점의 개수는 같다. 자, 이건 어떨까요? 이번엔 직선과 평면에 들어있는 점의 개수가 같다. 차원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겁니다. 분명히 둘은 차원이 다르죠. 직선과 평면. 2차원과 1차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있는 점의 개수는 같다.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좌표 평면이 있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한 점이 있고요. 좌표 평면 위의 점은 순서상으로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1차원, 즉 선분 위에 어떤 한 점에 1대1 대응이 가능하냐,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점과 직선, 선분, 길이가 1인 선분이라고 할까요? 길이가 1인 선분 위에 있는 점과 1대1 대응이 모두 가능하냐, 어떤 점으로 대응시킬 수 있을까요? 0.23 어떤가요? 평면 위에 어떤 점도 좌표 평면 위의 점으로 대응시킬 수 있습니다. 뭐 아무 점이나 한번 해볼까요? 5,4 인 평면 위에 점이 있다. 5,4는요 0.54. 따라서 평면 위에 있는 점의 개수와 직선에 들어있는 점의 개수는 같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바퀴라고 하는 역설이 있습니다. 두 개의 바퀴가 있습니다. 하나의 바퀴가 있습니다. 하나의 바퀴가 있고 그 바퀴 안에 이와 같은 모양의 이런 두 개의 동심원을 가지는 바퀴가 있습니다. 한 바퀴를 굴렀어요. C는 D 지점까지 이동을 했고요. A는 B 지점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한 바퀴를 굴러서. 자, 그렇다면 분명히 한 바퀴를 굴렀습니다. 이 B점은 처음에 A점과 동일한 점이죠. 한 바퀴를 굴렀어요. 따라서 이 길이는요. 누구의 길이와 같죠? 그렇습니다. 이 바깥원의 원주의 길이와 같죠. 바깥원의 원주의 길이. 자, 안쪽 원을 한번 볼까요? 안쪽 원. 바깥쪽 원이 한 바퀴 굴을 때 안쪽 원은 몇 바퀴 굴렀나요? 그렇죠? 한 바퀴 굴렀습니다. 안쪽 원도 똑같이 한 바퀴를 굴렀죠.
그렇다면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3분 CD의 길이, 얘도 그렇다면 이 원의 한 바퀴, 즉 이 원의 원주의 길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작은 원의 원주의 길이와 큰 원의 원주의 길이가 같다? 어떤가요? 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래에 육각형 모양의 바퀴를 다시 마련을 해놨습니다. 자, 육각형 모양일 때는 동그란 모양일 때의 바퀴와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네. 바깥 육각형이 한 바퀴를 굴렀습니다. 그리고 한 바퀴를 구르면서 이동한 거리 이만큼이 되겠죠. 엄밀히 표시하자면 여기까지겠네요. 자, 그때 안쪽 육각형은 어떻습니까? 안쪽 육각형은 군데군데 비어 있죠? 사이사이가 비어 있습니다. 건너뛰고 있죠? 건너뜁니다. 실제로는 안쪽 원은 무수히 건너뛰고 있는 거죠. 육각형이 5번 건너뛸 때 원은 무한각형이라고 볼 수 있다면, 무한각형, 각이 무한히 많은 도형이죠. 그러면 여기서 무한히 많은 점프, 요 간격들이 생겨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해하기 어렵나요? 그렇다면 이건 어떤가요? 길이가 다른 두 선분 1대1 대응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점의 개수는 같다고 그랬습니다. 작은 선분을 동그랗게 말아서 원으로 만들고 큰 선분을 동그랗게 말아서 원으로 만듭니다. 어떤가요? 이해가 좀 되나요? 여기까지 1단원 집합 개념 열기였습니다.